안녕하세요. 신용상담 이론 및 실무에 대해 강의를 맡은 신용회복위원회 윤승준 수석조사역입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나 신문, 포털 사이트에서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소식은 더욱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신용상담을 접할 수 있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신용상담에 대해 저와 함께 학습하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신용상담의 필요성 및 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학습하시면 신용과 신용상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신용상담 절차와 신용상담사 직업윤리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습 순서는 먼저 신용과 신용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신용상담의 필요성과 절차, 그리고 신용상담사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직업윤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신용과 신용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용이 중요하다, 신용이 없으면 안 된다, 신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꾸준히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신용에 대해 공자는 신용을 잃으면 설 땅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 신용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며 약속, 믿음이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약속, 믿음은 일상생활에서의 신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생활에서의 신용은 무엇일까요? 경제생활에서의 신용은 대출,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활동을 생각하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용이란 미래 어느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다 쉽게 말을 하자면 돈을 빌렸을 때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신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통신비,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과금처럼 사용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모든 것이 신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경제적 능력이 확장된다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신용이 없다면 가진 돈 내에서밖에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좋아 돈을 빌릴 수 있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때 사용한 비용보다 수익률이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했다면 내가 가진 돈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겠죠. 과거 10년 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르게 되어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장점은 반대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은 이용의 대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를,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죠. 또한 대출 비용보다 수익이 컸을 때는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더 이상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연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용의 단점만 생각하고 신용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수도와 전기 같은 공과금, 통신비만 생각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신용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신용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거래가 신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거래를 하기 전 어떤 상품과 조건으로 거래를 할지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주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 수단으로 실질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상품은 실체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거래 조건을 통해 구매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거래 조건을 알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는 시장의 자금 수급 사정 등 가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금리나 기간 등의 거래 조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 이용자들은 금융회사보다 좀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후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과도한 연체이자,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약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용상담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 사용,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용 제공자보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용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상담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신용상담은 필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용 제공자인 금융회사 역시 생존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 역시 스스로 고객들의 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신용 문제가 양적, 질적으로 심화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혼, 자살 등 극단적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신용사회 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제도는 사회복지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신용사회로의 이행지연,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화 등 적지 않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충분한 신용상담을 통해 개인의 파산 절차 남용을 방지하고 본인에게 맞는 채무자 구제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용상담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상담의 의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변화 및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즉, 상담은 내담자에게 조언을 통해 문제 해결과 함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고객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 스스로 효율적인 학습자이자 의사결정자, 그리고 책임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사 역시 끊임없는 상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상담은 무엇일까요? 신용상담이란 고객의 신용문제 해결 혹은 예방을 위해 신용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상담은 소비자가 신용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소지한 상담사가 신용문제 해결과 함께 효율적인 신용관리를 위해 소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상담은 신용부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무상담, 재무설계, 신용관리 교육과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채무를 유발하는 지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용문제 재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무상담, 신용관리 교육과 같은 신용문제 예방 차원의 상담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상담을 심각한 신용위기를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치료의 과정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신용상담은 치료와 함께 예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상담에는 치료적 상담, 예방적 상담, 생산적 상담의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게 되는데
각 상담의 형태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담자의 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적 신용 상담을 하고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래를 위한 예방적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으며, 고객의 신용 상태가 안정이 되면 재무 목표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생산적인 신용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용 상담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상담은 상담 전 준비 단계, 상담 단계, 상담의 종결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주로 상담사와 고객이 처음 얼굴을 마주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데요. 고객 측에서는 상담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와 상담하는 상담사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한 심정으로 상담실을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고객에게 먼저 인사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고객에 관한 정보를 미리 검토한 후 어떻게 상담에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전 정보를 검토할 때는 선입견이나 기정사실화된 관점을 버리고 항상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정보 활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작성하는 상담 신청서에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과 상담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그 정보들 가운데는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고객이 신청서 요청 내용을 잘못 이해하거나 솔직하지 못하게 작성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지만, 고객이 기입을 고의로 생략했다면 고객이 그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겁내거나 상담사가 자신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이용할지 모른다고 의심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상담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고객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상담 경험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상담사와의 상담 경험에 따라 고객이 어떠한 기대와 느낌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고객이 호소하는 문제의 내용과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상담에서 다룰 문제의 내용을 명확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고객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체적, 심리적 자질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이러한 요인 평가에 따라 상담의 목표와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에 얻은 정보나 자료 때문에 실제 상담을 진행할 때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전 정보는 고객을 잘 이해하고 면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상담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동기 조성을 위해 더욱 고객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에 집중하기 위한 태도로는 내담자를 향해 바른 자세로 앉고 대화를 하다가 몸을 상대방 쪽으로 향해 기울이는 등 내담자에게 심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개방적 질문을 적절히 사용하고, 왜로 시작되는 질문은 고객에게 신문받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고객의 끄덕임, 소리내어 생각하기 등 적극적으로 경청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담 중 고객의 침묵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거나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일 수 있으므로 기다리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하 원칙을 적절히 사용하여 문제를 명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명료화가 이루어지면 다음은 상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잘 설정된 상담 목표는 상담사와 고객 모두에게 방향성을 갖게 하여 상담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조직화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상담 목표 설정이란 고객의 성장 지향적 욕구에 대한 탐색과 성취 상태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상담 목표를 구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상담 목표 설정 과정에 많이 참여할수록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상담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고객 스스로 상담 목표를 구성했다고 느낄 수 있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상담의 종결 단계입니다. 상담은 고객이
처음 가져왔던 문제가 해결되고 장래 생활에서 그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리할 자신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종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결 논의 과정은 상담사가 종결 시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 및 판단하는 과정, 이를 토대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종결 여부와 종결 방법을 결정하는 종결 합의 과정, 종결에 따른 정서들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형성된 일시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담 관계의 종결을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종결을 선언하고 종결 인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종결 인사를 할 때는 상담사가 주도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좋았던 점을 언급하고 감사를 표현하거나 아쉬움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 암시를 주는 것이 상담 종결에 따르는 경험을 생산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종결이 되면 상담 평가를 통해 상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평가는 상담을 종결하거나 종결 이후에 바람직한 행동 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상담의 전체 과정을 회상하고 상담 결과를 측정하여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상담 평가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객의 긍정적인 변화를 강화할 수 있고 피드백 기능을 통해 상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상담사 직업윤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상담사 직업윤리를 학습하기 전 신용상담 시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스스로 부족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할 만한 어떠한 말과 행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상담은 고객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문제를 다 파악하기도 전에 알고 있는 문제라고 가정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사 스스로 정해놓은 틀에 고객을 맞춰버리면 진짜 고객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왜? 라는 말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종종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 방어적이 되거나 스스로 어리석다고 느끼게 되어 친밀감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언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상담사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고객을 대하는 순간 과거의 경험에 따라 고객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객을 분류하려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유형에 벗어난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도 무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고객을 분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고객에게 충고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충고는 고객보다 상담사의 위치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책임을 상담사가 지게 만들고 고객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확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상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직업에 충실한 것이며 어떻게 하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는 윤리적 행동 기준의 문제인데 사람을 돕는 분야에서는 특히 직업적인 행동 기준이 되는 가치가 필요하며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도 직업윤리는 필요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용상담사 윤리 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상담사는 고객의 경제적 복지를 위하여 고객의 요구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며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업무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의 준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자기개발, 전문성 확보 등 직업적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상담의 필요성과 상담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신용상담은
신용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용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커져가는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상담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과 신용 부채 관리에 대해 알아보며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